저처럼 이제 좀 자기 개발에 미쳐 있고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좀 더 다른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런 장소가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덥죠. 오늘은 또 낮에 비가 오고 해가 덜 쨍쨍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완전 여름이다 싶더라고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그래서 또 너무 차가운 것들만 땡기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마셨는데 크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처럼 좀 몸이 차거나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너무 차갑지 않도록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레임이라는 책을 마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최인철이라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실험 이야기, 여러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을 읽고 좀 뭔가 눈이 트였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좀 변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 라고 해서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책의 주제는 우리가 모두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프레임을 잘 활용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 10번째 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11가지 프레임을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1가지 프레임에는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두 번째,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네 번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일곱 번째,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그리고 여덟 번째,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리고 아홉 번째,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리고 열 번째, 위대한 반복의 프레임을 연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가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변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라는 파트를 좀 읽어드리면서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임 282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섯 번째 프레임,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목록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는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전설들이 내려오게 마련이다. 전설적인 CEO 이야기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 역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 영웅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회나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한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쯤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기억에 담아둘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 소설가 마샤 밀러의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밀러는 2001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던 글 쓰는 법에 대한 작가들의 조언이라는 연재물에서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인 샤론 맥콘과 자신이 어떻게 닮아가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어떻게 맥콘처럼 변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밀러의 미스터리 소설에서 맥콘은 탐정으로 나오는데 밀러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맥콘의 캐릭터에 그대로 구현해냈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맥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매우 용감했다.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나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멋진 직업도 갖고 있었다. 나는 타자도 제대로 못 치지만 그녀는 사격술, 유도, 빵 굽는 기술, 심지어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하든 안전하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전화를 걸 때조차도 쑥스럽고 긴장이 되어 부들부들 떠는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던 밀러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가상의 인물처럼 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 키가 그녀처럼 커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살을 빼서 훨씬 날씬해졌으며 좀 더 용감해졌다. 38구경 권총으로 범인을 체포하거나 유도로 때려눕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삶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찾아가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나 자신만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밀러처럼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줘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보면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직책을 부여하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직책을 부여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자신이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던 시절에 뭔가 그들이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참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자신은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찾아오면서 그들이 자신을 좀 구원을 해줄 것을,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그 상황이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고 할 정도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라는 직함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사람들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지치지 않고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셀프 직함 만들기라는 내용과 이 부분이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좀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종이에 써보는 것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어 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이미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지를 먼저 미리 써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몰입의 완성이라는 책에서 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아, 정말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쓰신 글을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진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을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해본 후에 미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말을 써보는 것 자체도 스스로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을 하고 종이에 써내려 가는 것도 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내려서 써보는 거. 셀프 직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지 그 대사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니면 뭐 먼 훗날에 달릴 댓글들이나 후기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써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기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걸 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라는 주변의 물건에 관련된 프레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임 284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현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앞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며 훨씬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경쟁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경쟁심을 유발할 만한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집안에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창 시절 시험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종료 시간 지났는데도 펜을 놓지 못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 친구의 답안을 보려고 슬쩍 커닝을 시도한 적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에드디너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행위가 거울 앞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디노 교수는 한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마주 본 채로 물건을 풀게 하고 다른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풀게 했다. 어느 조건의 학생들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계속 푸는지 관찰했더니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푼 학생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거울이 단순히 외모를 비춰주는 물건에 그치지 않고 양심과 도덕의 프레임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 모델 사진을 걸어놓는 행위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상식 문제를 더 잘 푼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주변 물건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마인드 디자인이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공부방에 책상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고 어떤 물건이 없는 게 좋고 그런 것들처럼요. 침대가 있는 방 안에서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독서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고 침실에다가 전자기기를 놓지 않는 게 더 좋은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변 환경을 구성을 할 때 인물들을 잘 배치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내 직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도구들을 잘 주변에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비즈니스적인 물건들, 특히 뭐 정장 차림을 하고 또 서류 가방을 들게 하고 주변에 고급스러운 사무용품들을 둔 방에서 사람들이 훨씬 경쟁적인 행동을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내가 독서를 하고 싶은 상황이거나 공부를 더 잘 하고 싶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을 좀 그렇게 가꿔보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방 안에다가 침대 옆에다가 책상을 두는 게 좀 집중을 흐트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방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보상데이에 호텔에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그냥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에는 좀 맞지 않은 분위기라서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열중하고 집중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는데요. 또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을 때가 아침에 KTX나 뭐 SRT 같은 열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할 때, 그럴 때 이 노트북을 들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동하면서도 업무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의지가 또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너무 싫어서도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좀 자기 개발에 미쳐 있고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좀 더 다른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런 장소가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서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이전처럼 또 다시 처지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좀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그런 열차를 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가끔씩 스터디 카페를 가시는 것도 괜찮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페도 그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뭐 대학가에 있는 카페, 혹은 뭐 직장 주변에 있는 카페, 공원 주변에 있는 카페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달라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를 좀 선택을 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솟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디어가 솟지 않을 때는 또 색다른 장소,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에 방문을 하면서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또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쓰는 물건도 좀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조금씩 하나씩 수집해보는 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뭐 장신구들을 할지 어떤 물건을 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겪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셀프 직함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시고 또 먼 미래에 나에게 들려주는 고마운 이야기들, 후기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 내가 만약에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물건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씩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11가지 프레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인생의 태도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들을 좀 겪어보시면서 아 정말 세상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그 놀라운 경험, 기분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